잡소리들이 다 녹음이 될 거야. 자, 편지다. 편지 유형일 때 우리가 처음에 할 일은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가 중요해. 편지 보면 보통은 이거는 개인이니까 이러지만 마지막 부분에 소속된 회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쓰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뭐 사람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유추하기가 쉽지. 그래서 아주 쉬운 유형이지 이거는. 자, 얘는 뭐 하자는 거였어? 내용이. 희서야, 혹시 이거 내용 기억나니? 내용 기억나는 사람 없어? 참석해달라는 얘기야. 어떤 행사에. 어떤 행사였지? 학교에서 청년 실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고등학생들이 한 거야. 그걸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지역의 좀 유지한테 참석해달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하지만 가끔 목적에 영어로 된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내신에도 나온다. 그래서 뭐 to inform이라든가, 그래서 뭔가 알리기 위해서, to invite, 초대하기 위해서, to please,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유형에서 너희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확대를 해야 보이는구나. 일단 19번은 화면 보지 말고 너희 걸 먼저 보자. 나 이게 본격 설명할 때는 쓸 거고. 심경일 때는 여기 있는 어휘들을 신경 쓰자. 그래서 빈출 어휘들, 빈출되는 것들은 우리가 찾아서 알아 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보자. 첫 번째, 요지는, 이제 요지 유형은 우리가 최근에 주장이나 주제편을 토요일에 수업을 좀 했었지. 20번, 요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논술 같은 데서 많이 하지, 그지?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약을 정리하는 거야. 한 문장 정도로. 그래서 요지나 여기 주제나 주장 나왔을 때는 중요하게 보여야 될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순서와 관련 없이 보면 명령문 같은 것들이야. 해라. 당연히 주장이나 하고 싶은 바가 들어가 있겠지. 두 번째, 조동사에 유의합시다. 조동사 should 같은 거. should, must, have to. 그 다음에 뭐 need to.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 중간에 내용이 반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however 같은 거는 어떤 문장을, 어떤 글을 읽든 중요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잖아. 요런 것들에서 좀 유의해서 읽으면 대충 뭔 소리인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제 조금 더 추가한다면 부사 같은 거 있잖아. 뭐 always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항상 어떻다라든가 일반론 정도 하는 거니까 요런 문장을 읽으면 내용을 방향을 읽어내는데 좋지. 자, 그래서 21번 봅시다. 21번은 주제라고 했는데 첫 번째 3명이나 틀렸네. 문장을 보자. 조금 봅시다. 첫 번째, 괄호를, 해석이 잘 안 되는 괄호를 일단 쳐가면서 해주는 게 좋아. 자, 수업 교실에서의 노이즈야. 노이즈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패턴, 그리고 집중하는 능력에. 그래서 이만큼을 다 괄호치면 부정적인 효과가 가지고 있다. 누가? 노이즈가. 어디에서? 교실에서 노이즈가. 이러면은 대충 이 글이 무슨 내용이나 할지 거의 다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얘기하는 뭐는 이거 구성 방식 있잖아. 미괄식, 양괄식, 그리고 두괄식. 머리 두 자를 써서 문장 글의 앞부분에 주제를 배치하는 방법이거든.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문이 앞쪽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 문장을 잘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리고 보통은 아래쪽에 이 주제를 반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주제가 여기 안 나오고 여기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첫 부분하고 끝 부분을 읽는 데는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주제가 한가운데 있을까. 그렇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처음부터 읽어 내려오는 필요가 있는 거야. 읽어 내려와서 적어도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면 한 문장을 읽으라고 정해 놓을 필요는 없고 뭐에 관한 얘기인지는 알아야 되거든. 그지? 그런 다음에 점프를 시작을 해도 돼.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보는 거야. 자, 그래서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읽어보자. 놀랍지 않아? 지속적인 노출, 소음에 대한 그것이 관련되는 거야. 꼬맹이들의 학문적 성취, 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읽기를 배울 때. 자, 그러면 얘기가 이까지는 거의 주제문과 그것을 부연하는 얘기들, 조금 더 상술한 내용까지 다 파악이 됐지, 그지?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 돼. 그러면은 중간에 however 같은 게 있느냐 보는가. 왜냐하면 소음이 그렇긴 한데 음악 같은 걸 틀어주면 부정적인 효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가 주제일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이 반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무슨 뭐 however라든가 또는 다른 게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까지 하면 일단 내용이 끝나는 구조라서 그래서 주제가 몇 번이 되는가? 자, 앞에서 우리가 글 파악할 때 이랬지. 소음, 교실, 학문적 성취, 그리고 아이야, 어른이 아니고. 자, 이 네 가지 얘기가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돼. 자, 보면 1번이 일단 아이 얘기는 없지만 가장 근접해 있지. 두 번째, 새로운 경향, 이거 뭐야? 교실의 디자인, 소음을 줄이는 디자인을 하나? 그런 얘기는 없어 보이지. 그 다음에 노이즈 클래스를 컨트롤한다는 건데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밖 외부에서 떠드는 것, 소음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시끄러운 것을 얘기하는 건지를 볼 필요 있지. 그 다음에 읽기 활동, 소음 얘기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소음 얘기가 없지, 그지? 그래서 2번, 4번, 5번은 사실상 소음의 영향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니까 답이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자, 22번 잠깐 쭉 읽어봐. 여기서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을 건데 주제가 어디 있을까? 한번 봐봐. 그게 힌트가 될 만한 문장을 한번 찾아봐. 문장이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나올 수도 있거든. 얼른 오쇼. 저쪽 자리를 쓰자. 자, 가장 그 힌트가 되는 문장이 어디 있디? 역시 첫 문장이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너희가 독해를 할 때는 추론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 자꾸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용에서 나오는 힌트를 모아서 너희가 코난처럼 추리를 해야 되거든. 그 연습은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야. 국어의 영역이다. 그래서 너희가 텍스트 읽는 연습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전 세계 도시는 대한 연구가 보여주는 거야. 중요성이다. 뭐야? 삶과 활동이야. As an urban attraction. 도시적 매력에,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삶과 생활, 그리고
활동이지. 이거하고 관련되는 게 활동과 생활 뭐 있냐? 자, 어트랙션이지. 도시의 매력. 이 정도가 되니까 대충 답을 나중에 낸다면 라이프하고 액티비티와 관련된 어떤 말과 그리고 도시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거든. 도시의 매력은 뭐 활력이다라든가 도시의 매력은 뭐 생동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그렇지만 확인은 해야 되겠지. 뒤에 보자. 자, 쭉 가서 여기 이거는 쭉 되다가 마지막에 보자. 또 스터디 얘기가 나오거든. 스터디 얘기가 나오면 보통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겠지 않겠냐. 연구야. 벤치와 체어 의자들 도시 공간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뭐냐면 seats with best view of city life. 라이프가 또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라이프를 볼 수 있는 도시의 삶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벤치나 의자가 인기가 있다는 거야. 훨씬 더 자주. 자, 그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왔다. 사람. 도시에서 중요한 라이프 생명체는 사람이었다. 그지? 그리고 활동까지 연결되니까 도시에서 매력은 어디 있다고? 사람의 활동이겠지. 그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니? 답은 1번밖에 없지. 그지? 혹시 오답 낸 사람은 뭘 썼을까? 한번 궁금한데 얘기 좀 해줘 볼래? 2번.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사람 있는데 너지? 얘기해봐. 4번? 야, 이건 너무 철학적인데.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고? 넌 대충 읽고 말았지. 반대로 읽었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이 없는 자리를 좋아한다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 자, 2번은 덜 읽었군. 그러니까 빠르게 읽다가 너무 스킵하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첫날이니까 적어도 많이 까지 않을게. 다음 시간부터는 깔 거야, 이놈 자식들. 이상한 거 틀려오기만 해봐. 무성의하게 읽거나 이러면 죽을 줄 알아. 23번은 무려 5명. 이 동그라미는 이게 서진이 표시야. 서진은 결석인데. 서진은 좋겠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즐겁게 놀고 있겠네. 오늘 돌아왔을라나? 자, 23번은 혹시 내용 기억나는 사람 없나? 선생님이 독해는 토요일에는 가급적 안 시킬 거야. 오늘은 시간 조절이 어떨지 몰라서 안 시키고 있어.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됐다 싶으면 선생님이 시킬 거야. 그래 안 졸지.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3문제씩 풀고 난 다음에 졸리는 사람은 쌤한테 신호를 해줘. 손들어. 그래서 잠깐 멈추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하자. 조는 것보단 나아. 알겠지? 그리고 이 시간이 너희가 우리 학원에서 가장 이질적인 수업이야. 지금이 가장 인원이 많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가장 거리가 멀어. 보통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껌을 준비하도록. 수업 중에 껌을 씹어. 그러면 덜 졸려. 알겠니? 그리고 그 껌을 씹으면 심장 박동수가 일정해지고 맞춰주고 리듬을 맞춰주는 그런 어떤 이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하네. 그게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것들이라. 축구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축구는 과격하게 움직이니까. 자, 보자. 첫 번째 문장.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불편하네. 높은 위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23번에서 이제 우리가 추리를 하는 거야.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뭔 소리지? 소비자들이 무슨 위험이 있을까? 좀 난상적, 쪽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얘기해. 소비자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뭐니? 어떤 위험을 두려워해? 물건을 살 때. 가격, 그치? 바가지 쓰는 거. 사고방식이 같은 애들이 있어. 가격, 돈이 중요하고. 또, 품질, 그래. 또, 원산지도 품질의 일종이다. 그지? 세명을 먹은 마늘이 중국산일 수도 있는 거야. 말은 의성이라는데 중국 의성이고 이러면 안 되지. 중국에 의성이라는 동네가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본가가 그쪽이긴 한데. 안 가본 지 꽤 됐지.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아마도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결과로 보자. 그들은 대개 usually 이런 거 나오면 일반론이겠지, 그지? 대개 자극을 받는 거야. 동기가 부여돼서 사는데 많은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위험을 줄이려고. 자, 그러면은 보자. 소비자들은 collect 추가 정보를 모으고 뭘 하면서 온라인 리서치를 하고 신문 기사를 읽고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고 이거 구입과 관련되는 게 거의 맞겠네. 자, 이제 쭉 넘어가자. also reduce 어쩌고저쩌고 게다가 some people may가 나왔고 might buy가 나오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보고. 자, 예를 들 때는 결국에 예를 드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 앞에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예를 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많거든. 자, 사람들은 산다는 얘기가 나왔지. 가장 비싼 오퍼링 선택. 자, 심하게 광고된 브랜드에서. 응? 자, 왜냐하면 무조건 이 사람 마지막 예는 어떤 거냐면 이게 굉장히 흐리게 나온다.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텍스트를 바꾸는 걸 찾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원본 교육청에서 중계 이런 거거든. 확대하니까 너무 흐리네. 자,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 소비자는 비싼 걸 샀다 그랬잖아. 가장 비싼 거, 오퍼링은 제공을 한다는 건데 제공품 이런 거 가장 비싼 거 또는 매우 광고가 많이 된 거 이런 걸 사게 된다는 거야. 뭘 믿어서지. 이 브랜드가 더 높은 품질을 다른 브랜드보다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서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얘는 무엇의 예야? 실패의 예인가? 실패의 예인 것 같아? 소비자가 실패한가? 소비자가 위험을 피한 예야? 왜 이거는 이 사람 무슨 위험을 피했어? 열나 비싼 거 샀고 그리고 광고가 많이 되는 걸 샀어. 왜 이런 걸 사게 되지? 다른 걸 못 믿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험을 피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속고 사는 거 있잖아. 품질이 나쁜 걸 사거나 돈은 많이 주고 뒤통수 얻어맞는 게 싫어서 이렇게 택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소비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지. 그래서 자, 소비자와 관련된 소비자 구매 리스크 이런 것들이지. 자, 그러면 답은 왜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5번? 자, 5번 보자. 안전한 구매. 소비자가 추구하는 거야. 열심히 추구하는 거. 리스크를 갖지 않는 거. 이게 답이 되겠지. 자, 5놈의 오답 한번 물어보자. 자, 1번 쓴 사람. 그래도 이건 없어. 그래. 가격은 없고. 아까 주원이 가격을 중시하지 않았니? 그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이거 귀찮은 윤빈이 스타일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 맞았어. 미안해. 자, 그 다음에, 광고는 소비자, TV 시청자에 대한 너희들 이거 소음이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드라마보다 광고 여러 번 봤니? 나의 나라 보는데 광고 3번 나오가면 채널 돌리고 싶으지. 넷플릭스를 기다리게 돼. 자, 혹시 이거 쓴 사람 있니? 이것도 아니고. 너 지금 무슨 드라마를 봤길래 이런 경험이. 자, 그 다음에 4번을 쓴 사람이 있니? 현수가 사고방식이 리스크가 꽤 큰 답을 찾겠네. 자, 앞으로 읽을 때 양을 좀 줄여서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할 필요도 있어. 읽는다고 다 되는 거야. 24번 어느 놈이었어 아까? 아니 도대체 뭘 틀린겨? 선생님 이거 고3 수업할 때 이 문제 틀리면 그냥 스킵해버린다. 23번은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할게. 그래프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먼저 이 문제는 뭔 얘기인지는 보자. 모바일 이렇게 하고 숫자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읽고 확인, 읽고 확인, 읽고 확인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 답은 어떻게 됐지? 뭐가 틀렸어? 3번 어떻게 고칠 건데? 고치자면 3번 보자. 3번 어떻게 되냐? 2012년에 그러나 미국 놈들은 똑같은 시간을 썼어. 모바일에, 데스크탑, 랩탑에 똑같이 써. 이게 맞니? 지금 위에 게 진한 게 모바일이잖아.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거 2.5% 돼 있는 거는 이게 데스크탑이잖아. 데스크탑은 랩탑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노트북이다. 무릎 위에서 놓을 수 있다고 해서 노트북을 영어식으로는 랩탑이라고, 노트북이라고 하면 애들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데스크탑하고 두 개가 같은 건 오히려 2013년이네. 틀렸네. 그래프 볼 줄 모르는 거야? 이씨. 진짜? 영어는 읽을 줄 아는데 숫자는 못 읽고. 좋아. 25번 문맥. 문맥에 맞는 걸 찾을 때는 일단 내용의 흐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가. 남성은 어떻고 여성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남성은 그러니까 선입견이 나지만 남성은 공격적이고 이렇다 하는데 방어적이다 또는 회피적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게,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글의 방향은 알아야 돼. 자,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인터액션, 상호작용과 문화적 규칙을 만든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문화적 규칙을 만들고 상호작용 만든다. 이래서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보자. 새로운 기술, 요즘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선생님 세대하고 비교하면 뭘까? 부모님하고 비교해봐. 부모님하고 너희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차이점이 어디 있디? 그런 것들 보이지 않나? 핸드폰을 똑같이 쓰지만 쓰는 방식도 다른 거 알고 있니? 부모님들은 뭘 주로 쓰시디? 통화 아닐까? 그래, 검색하는 것도 하지만, 그러니까 의사소통 수단으로 본다면 검색은 내가 정보를 찾는 거고, 너희들은 오히려 텍스트 쪽을 쓰지, 그지? 텍스트 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텍스트보다는 전화를 쓰시는 편이고, 이럴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연령이 들면 들수록 전화의 의존도가 높아.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아직 폴더폰 쓰셔. 바꿔드리려고 그랬더니 손에 익어서 안 되고, 같은 모델을 다시 사달라고 하시기까지 해. 없어서 찾기가 힘들어. 자, 그리고 문자를 보내더라도 쓰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지. 부모님들은 문자, 너희는 카톡일 수 있고, 그지? 또 아니면은 다른 것도 있잖아, 그지? 라인 쓰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나라 라인 많이 안 쓰는데 일본은 라인이 엄청 쓴대잖아. 라인은 우리나라 회사인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회사거든. 일본에서 1등이야. 이번에 야후하고 합친대지. 그러니까 IT 기사는 공부를 위해서도 좀 읽어둬라. 국어 시험 문제 있잖아. 수능에 나오는 국어는 과학 영역이 어렵다. 그러니까 상식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과학 이론들 읽을 때, 과학 공부할 때 좀 신경 쓰는 게 좋아. 이번에도 예외 없이 과학 지문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 같더라. 사회 경제적인 철학 같은 거는 어려우면 정말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과학은 모르면 아예 꽝이잖아. 그지? 철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은 추론을 해볼 수, 건덕지라도 있지만, 과학은 기초 지식이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 배경 지식 없이 풀 수 있게 했다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배경 지식이 있는 놈이 유리하지.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쓰는 방법. 나중에 끝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거야. 너희들 다짜고짜 전화하니 친구한테? 내가 연락할 일이 있어. 다짜고짜 전화해? 아니면 문자로 통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전화한다. 손 한번 들어보자. 문자 문제에서 확인해 본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문자로 하는 게 더 예의 바르다라고 인지한다는 내용도 나와.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방법이야. TV 시청을 또는 사회적 그러니까 이 TV 시청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사회 텔레비전 시스템, 소셜이라고 하면 2명 이상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사회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IT에서 소셜이라는 거는 애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롭게 이렇게 해서 뭘 가능하겠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을 TV 시청자 사이에서 다른 장소에 있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텔레비전이 소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보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있네. 마리텔 같은 거잖아. 같이 보잖아. 같이 보면서 어떡하니? 채팅도 하고 그지?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건 그런 방식은 아니고 뒤에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내 친구가 뭘 보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알려져 있어. 형성하는 거야. greater sense of 자, TV를 사용하는 친구들 사이에 뭘 아까 뭐라고 했어? 소셜이라고 했지. 소셜의 속성은 뭐라고 했어? 아까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 연결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아이솔레이션은 뭐야? 농구하는 사람들은 모르니? 농구 중계할 때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술이 있다. 공격수를 한쪽으로 배제시켜버리지. 가둬버리잖아. 다른 팀 멤버와 이게 연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그런 작전을 쓰지. 자, 그 다음에 쭉 가보자. 그 기술은 사람들이 어느 친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줄까 못 보게 할까? 아까 연결됐잖아. 알게 해줘 모르게 해. 알게 해주겠지. 물론 옵션으로 이 텔레비전 시청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차단을 할 수도 있지. 자기는 싫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보자. 유저들은 제공을 해. 두 개의 이유를. 뭐에 대해서? 텍스트 채트를. 자, 문자 채팅을 더 선호한다고 할까? 왜냐하면 텍스트 채트가 요구하는 거 노력을 더 적은 거. 그리고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잖아. 너희 세대의 대단한 점은 대화를 하면서 이 카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아이들과. 친구랑 얘기하면서 보내잖아, 이렇게. 그지? 그거는 우리 세대는 좀 어렵다. 자, 그리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거야. 보이스 챗보다 또 좀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봤는데, 문자 채팅을 좀 더 공손하다고 봤어. 됐지? 그래서 답은 페이버링이 되겠지, 그지? 상황을 알면 풀기가 쉬워. 자, 그런데 두 놈이나 틀렸는데, 자, ABC 중에 어느 걸 틀렸어? 어느 걸 틀렸어? 틀린 사람 ABC 중에 어느 걸 틀렸니? 맞았어? 나 안 봤는데. 나 민규 이렇게 쭉 보려고 그런가. 두 놈이나 했는데, 누구야? 누가 틀렸어? 준이 아니야? 희서하고, 보경이하고? 보경이 틀렸니? 준호가 틀렸나 보. 아니, 준호 건 다른 걸로 색깔 칠했는데. 범인이 색출 안 되니까 넘어가자.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아. 자. 이거 녹색이 아까, 녹색이 누구였더라? 준호였나? 자, 해피 보이스 콰 오디션이네. 자, 이게 26번을 푸는 방법은 자,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이 있지. 이거는 보기부터 읽어야 된다. 보기부터 읽어서 거꾸로 하는 거야. 학교 동아리가 개최하느냐 하면 학교 동아리를 찾으면 돼. 학교 동아리를 찾고 그 다음에 신입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느냐 확인하면 되고 찾아서 3월 24일 강당에 열리느냐 강당 3월 24일 됐고 지원자는 자신이 선택한 두 곡 자 모든 지원자는 두 개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지가 선택한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아니니까 답이 4번이지 그지. 이렇게 풀면 간단하지. 근데도 무성의하게 틀린 놈이 있지. 자, 그 다음에 27번도 똑같은 유형으로 풀면 돼. 그래서 이거는 뭐 틀렸냐? 이거는 근데 조금 근데 보면 다 있던 걸 살짝 바꾸니까 꼼꼼히 보긴 해야 된다. 이건 보자. 수상자의 학급에 디지털 카메라가 수여된다고 디카 얘기는 나오긴 해. 디카가 5명의 입상자에게 준다고 했고 반에게 주는 거는 $100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했지. 오, 상당히 많이 틀렸네. 1번
1번은 자 눈으로 볼 때 한 명씩 보자. 윤빈아 1번은 뭘 확인하기 위한 게 있을까? 1번이 만약에 틀렸다면 뭐로 바꿔야 될 문제였을까 추측을 하는 거야. 네가 문제를 낸다면 뭘 고쳐서 비코즈로 바꿔놓고 내겠냐 하는가. 디스파이트?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다. 문맥 품사를 따질 거야? 아니면은 문맥을 따질 거야? 작전이 있어야 돼. 이 작전을 스스로 못 세운다는 거는 상대방의 작전을 예측도 못하지. 1번은 우리가 많이 하잖아. 내신 때 뭐 하디? 비코즈하고 괄호 두 개 선택형 만들어 놓은 게 뭐였어? 제일 많이 나온 게 because of다. 그지? because of로 써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가능성이 일단 높지. 전치사냐 접속사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y를 쓰는 거냐 because를 쓰느냐가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왜냐하면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because 다음에 이유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because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지. 해석을 하는 건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뭐 물어보는 건가? 보경 2번 뭐 물어봐? 잘 안 보인다. 나도 잘 안 보이거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확대를 해도 흐려가지고 보이나? 자, 이게 밝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았어. 자, 어쨌든 보자. 2번은 뭐 물어보는 걸까? 이거 참고로 3월이다. 중3 거다. 문법 내용은 지극히 중3스러운 내용들이 나온 거야. 소윤아, 2번 뭐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를 낸다면 네가 이 부분에 문제를 낸다면 이게 틀린 거라면 원래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문제를 낸 걸까 추리를 하는 거야. 그래야 답을 내가 확인하기 편하거든. 오케이, 그지? 이거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헬프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있지. 목적격 보호로 원형을 쓸 거냐, 투부정사를 쓸 거냐, 아니면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인데 헬프는 ing 절대 안 되지. 자, 사역동사 그리고 다른 모든 지각동사를 빼놓은 모든 오형식 동사는 ing 목적 보호가 어울리지가 않는다. 두 개 빼고 have하고 get이다. 그 외에는 ing가 어울리지 않아. have하고 get을 쓰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나오면은 나중에 고3에 수능 특강에 잠깐 언급이 돼서 나오는 거고 학교에서 출제 범위에서도 해당되질 않아서 잘 내지 않아. 내지 않더라도 나오면 내가 얘기해 줄 거지만 지금은 몰라도 되는 거야. 그딴 거 알 필요 없어.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각동사 빼고는 ing 목적 보호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오형식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주어의 행동이 원인이 돼서 목적어의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게 오형식의 특징이야. 대부분이. 그런데 지각동사는 아니지. 하고 있어도 볼 수 있잖아. 의미가 좀 다르거든 원래. ing 목적 보호를 쓰면 하는 중만 봤다는 얘기고 끝까지 보지 않았다는 얘기고,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에는 끝까지 봤다는 얘기일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원론적인 설명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부하는 중일 때 공부시키면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하고 있는데 허락할 수도 없잖아. allow를 쓰면 안 되겠지, 그지? allow ing도 안 되고. 근데 get은 시킨다는 의미도 되는데도 ing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to 부정사 쓰는 거는 기본이고, to를 빼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물어볼 문제는 되지. 그래서 2번 안 틀렸네. 3번. 보통은 커팅이 나오면은 이렇게 커팅이 나오게 되면은 동사 대신 동사 쓰는 자리가 아니라면은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웬즈를 괄호를 쳐야지. 부사절 괄호 치기로 했잖아. 괄호를 치면 어떻게 돼? 커팅이 부터 문장이 시작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또 괄호 치자.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뒤에 게 관계대명사절이면 절이 남은 건 요거만큼밖에 없다. 잠깐 쉬자. 그래서 요것만 남으면 문제는 절인 경우에는 부사절이 있으면 주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 부사절이 없고 나머지 3번 이후에가 없다 그러면 when으로 시작되는 문장이라면 의문문이 돼야지. 근데 when절이 날아갔지 지금 부사절로. 그리고 나머지가 남았단 말이야. 이 남은 것에서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있어 없어? 주어도 없지 그지? 주어만 있는 문장은 대답을 할 때 말고는 없겠지 그지? 그것도 대답을 할 때도 주어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생략을 하는 거잖아.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를 안 써도 되거든. 그래서 이 3번은 틀렸다. 어떻게 고칠까? 컷. 오케이. 명령으로 하면 돼. 뭐뭐 할 때 커튼을 잘라내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자, 4번은 뭐 물어보는 거야? 능수동. 좋아. 능수동을 물어본다. 그래. 다른 거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feel 다음에 your spirit 다음에 나와서 목보거든. 그때는 기억할 게 있었지. 우리 창피한 주어잉을 기억합시다. 주면 ing다. 받는 경우야. 너의 기백, 너의 뭐 정신은 지가 들어올리는 행동을 주니 받니? 내 사기는 나의 사기와 나는 일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는 서양 사고에서는 사람의 신체도 나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진정한 나의 지배를 받는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팔은 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 올린 거야. 그 수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레프티드가 맞다. 다음 5번은 보자. 5번은 뭐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건데 수준 이하의 문제지. 5번 답 쓴 놈 손 들어봐. 야!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답이지 이거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착각했니? 한번 들어보자. 궁금하다. 너 이거 안 틀렸으면 95점인가? 쳐 죽일 놈. 가장 강력한 표현까지 나왔다. 얘가 코믹스 수식하는 줄 알고. 자, 보자. Take your comics with you when you go and visit.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네가 선행사가 확인이 안 되면 이 내용의 행동에 누가 하는 행동인지 모른가. 자, nearly use. good laugh. 좋은 웃음을 하는 거잖아. 그지? 이 프렌즈라도 되잖아. 얘가 코믹스가 지가 웃는 게 아니, 웃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만화를 보는 사람이 웃음을 가져야지. 하다못해 유든가. 교과범위 밖에서는 옛날 토플 같은 거 있잖아. PBT 시절에 보면 인칭 대명사를 선행사로 쓰는 구문들이 있긴 해. 관계 대명사가 수식하거나 또는 전치사가 수식하는 게 있는데 너희 교과에는 없어. 그래서 유는 선행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진 문법 책들의 두께는 다 이렇잖아. 이런 거 쌤이 왜 외워야 되느냐 하면 이거보다 더한 걸 또 토플 책도 문법 내용이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선생님 시절에 사법시험 칠 때 선생님도 법대 나왔으니까 사법시험을 안 쳤겠어. 아버지 또 법원 공무원인데. 굉장히 더티한 시절이야. 공무원 영어 시험이 전국 영어 시험 중에 제일 더러웠어. 아주 지저분한 걸 내거든. 그래서 구속진 문법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두 수 접는 대상이 있거든. 우리 저 대추동에 같이 있던 선배. 했어. 괜찮아. 굳이. 근데 그 양반은 외무고시 영어 시험을 90점을 넘긴 사람이야. 1등 했어. 외무고시 붙어서 면접에서 떨어져서 슬픈 현실이긴 한데 아버님 일가가 제일교포 출신인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어. 아버님 젊으셨을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시절에 절대 이 그러니까 외교관으로는 안 되거든. 판사 발령은 나는 경우가 있었어. 사법 고시 붙어서 검사 안 돼. 검사로도 안 쓰고 외교관은 더더욱 외교관은 이적행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있어서 그 양반이 그래서 외무고시를 접고 그리고 그 시인을 하는데 그 양반 영어 실력은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한두 수 접어 전 과목을 따지면 내가 수능 학력고사 점수는 더 받았어.
근데 영어만은 그 사람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거든. 하여튼 이 언어 쪽은 대단한 양반이야. 최모시기 선생님인데 다음에 언제 너희가 논술 파이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쌤이 소개해 줄게. 자, 일단 후는 절대 답이 되면 안 되고 코믹스는 아까 문맥상 안 맞고 그래서 아픈 친구들이 맞지. 쉽게 생각할까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 서윤이가 한 방 맞았네. 자, 스톱. 자, 30번은 가리키는 대상을 나타낼 때 요령은 등장인물을 파악하는가. 그러니까 지칭될 만한 애들 다 찾는가. 뭐 할머니, 손녀 이런 얘기면 보통 인칭 대명사나 대명사가 같은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가. 여기 보면 여기는 운동선수 두 사람 이름이 나와. 한 사람이 잘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뭐 다치거나 이랬지, 그지?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서 결승선까지 오게 되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상황을 보고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도움을 받는 관계인지 알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콜라 한 잔 마셔. 정신 차려. 자, 드디어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빈칸은 조금 이따 하자. 쉬운 유형부터 먼저 끝내자. 맨 뒤부터 가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거야. 몇 번 얘기했지만 앞에서부터 쭉 풀고 가다가 빈칸 유형이 나오면 스톱을 해. 그리고 맨 뒤를 가. 맨 뒤에서 이 5문제를 풀어. 이 5문제는 지문의 양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에피소드 중심이야. 특히 43에서 45번은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아. 아니면 우화이거나. 그래서 해석도 쉽고 순서 맞추는 것도 앞에 거보다 훨씬 쉬워. 그래서 그냥 6점을 거저 먹는 거야. 41번과 42번은 반드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지문이니까 여기서 5문제를 풀면 적어도 11점에서 10점에서 11점 정도를 그냥 확보를 하게 돼요. 듣기 점수가 17문제잖아. 근데 그 중에 3점짜리도 뭐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웬만하면 그러니까 뒤쪽까지 풀면 점수가 꽤 나오지,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 순서 맞추는 문제, 그리고 문맥에 맞거나 문맥에 맞게 집어넣는 거 이런 건데 순서만 빈칸 문제만 제껴놓고 나머지를 먼저 푸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4문제를 남겨놓는데 4문제는 최악의 경우 찍으면 되지. 그러면 최악의 경우 4문제를 다 틀리면 몇 점이냐 하면은 10점이야, 보통. 332거든? 좀 나쁠 때는 3332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80점대 후반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나머지를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서야. 그지? 그래서 쌤이 다른 유형을 틀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43번에 보자. 순서는 이 내용만 잘 익히면 별로 문제 없는데 이번 우화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여. 왜 설득력이 없어 보이냐면 자, 노예를 학대하던 주인이고 그지? 그래서 노예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지? 음식을 태웠나?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두고 그러니까 얘가 탈출을 하고 탈출을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사자한테 가까이 가서 사자를 치료해준다는 얘기가 일단 납득이 안 되지. 사자가 아파서 누워있었다 이런 얘기 없었지 처음에, 그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사자가 하고 친구가 됐다는 얘기에서 중단이 되고 또 잡히는데 사자하고 친구가 됐으면 사자 근처에 있었을 건데 또 돌아다니면서 그걸 쉽게 잡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잡혀갔더니 다시 잡혀갔다가 사자우리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가 하필이면 지가 치료한 사자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잡힐 때 사자도 같이 잡혔다는 얘기인가? 자, 이까지도 이렇게 전혀 개연성 없이 엉망으로 간 스토리가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를 학대했던 주인과 이 노예가 친구가 된다는 거야. 단지 사자와 친했던 이유로. 나는 아주 납득이 안 됐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채널 돌아가지 시청률 5% 못 나오지. 그지? 자, 어쨌든 대충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순서 내는 거는
별거 없지, 그지? 그 순서대로 하면 돼. 제일 처음에 잡혔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을 밖에서 잠궜다고 나와. from outside 나왔지. 그런 다음에 탈출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탈출을 해. 그게 어디야? C. 야, 역시 무성의한 내용이야. somehow 나왔지. 이거 끊는데도 이렇게 잘 안 보이네. 자, somehow가 나왔는데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겠지만 밖으로 잠긴 문을 어떻게 열고 탈출했다 이 얘기거든. 자, 그 다음에 B번은 사자가 됐고 또 이제 잡혔어. 또 잡혔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러 왔는데 사자가 핥아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야. 뭐 말이 안 되지. 그 기독교인 순교자들이 사자랑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어지는 경우가 있었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카톨릭이나 개신교인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보자. 가리키는 대상 볼게. 가리키는 대상이 여기 아까 그랬잖아. 가리키는 대상일 때는 등장인물인데 여기 등장인물이 몇 개야? 몇 놈이야? 세 놈이야. 마을 사람들 빼면 마을 사람들이 등장할 가능성 없고 사자 그리고 노예 주인이잖아. 그러면은 근데 지금 보면 사자를 뭘로 받았나 보자. The Lion이고, 그지? 라이언 하고 나온 다음에 The Lion 그 다음엔 별거 없어. 그렇게 언급이 안 되거든. 그런데 보면 잡았다, 데려갔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보면 봐봐. 2번에 보면 그가 자유를 풀어줬다, 노예를 풀어줬다고 했지. 2번은. 그럼 얘는 누구야? 노예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자야, 주인이야? 주인이지. 그 다음에 사자가 가까이 왔어. 그리고 누군가에 가까이 왔고 핥아줬어. 주인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런 문제는 쉬워.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두 놈이나 틀렸어.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지. 어느 놈이야? 손 들어 빨리. 너 그냥 팔 묶어줄까? 천장에 매달아 놓을까? 너도 자, 그 다음에 45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같은 놈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충 읽어서 찍어서 그럴 거야. 뒤쪽이기 때문에 찍어서 가능성이 높아. 시간 모자랐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만 알면 틀릴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쌤이 막 얘기한 그런 스토리들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 고3 것도 있잖아. 내용 보면 최근에 본 거 수능 그 연결 교재에 보면은 스파이 얘기도 나와. 스파이 얘기 같은 것도 나와. 어떤 신문 파는 아이가 손님한테 동전을 받았는데 동전을 우연히 떨어뜨린가. 그랬더니 동전이 두 조각이 탁 난가. 아니야. 스파이 도구였던 거야.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동전을 보여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 아버지가 형사였어. 이 여자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아버지가 FBI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간첩단을 다 잡는 얘기야. 근데 그 스파이가 부주의한 거지. 그러니까 난 스파이 욕을 했어. 난 그런 멍청한 자기 직업이 충실하지 못한 애들 싫어해. 스파이는 스파이답게 동전을 다른 주머니에 넣든지 무슨 조심해야지. 어떻게 그걸 신문파리한테 줬니? 신문파리는 바보같이 손님이 주는 동전을 왜 떨어뜨려? 나쁜 짓들이야. 자, 그 다음 보자. 41번 독해 시간은 정말 지루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겪은 거 아니니 독해 시간에 선생님이 딴소리를 자꾸 할 거야. 아니, 안 그러면 졸리거든. 그리고 쓸데없이 공격을 할 거야. 정우야, 다 마셔. 다 마셔. 괜찮아? 코 막고 마시면. 그래서 트림을 한 번에 하는 거야. 그럼 잠이 확 깰 건데. 41번 보자. 41번은 내용이다. 41번은 혹시 내용 제대로 읽은 기억나는 사람 있니? 좀 보자. 이런 글도 뭐 일반적인 글 읽는 건 똑같잖아. 그죠? 위에서 뭔 소리 하는 거지? 읽자. 누군가가 널 도와줄 때, 그지?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쓸 때 과거 그러니까 왼절 아래도 과거형을 주로 쓰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 그지? 누군가가 도와준 적이 있을 때 뭐 이런 거야. 그렇지만 has not done all. 몽땅 다 한 건 아니야. all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됐었어. 선행사가 all이라서 됐을 쓰는 거야. which를 쓰면 안 되지. 자, 선행사가 의미가 세죠. 의미가 센 경우. 의미가 세면, 그래서 all이 붙었고, 여기는 every가 붙거나, some, any, no가 붙거나, 여기서, 뭐, 이런 거. 이런 게 붙거나, 더 있지. the only, the very. 이런 것들이 붙으면, 더하자. 최상급, 서수. 그리고, the very는 무슨 뜻이지? 저번엔 알더니. 윤빈아, 너는 굉장히 좋은 자리구나.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구나. 정우가 딱 피해주네. 정우가 고개 숙여도 돼. 야, 뭐야, 더 베리 뜻 뭐니? 그래, 알면서 왜 얘기 안 해? 바로 그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대충인데, 얘네들이나 선행사가 자체가 something, anything, nothing 같은 거 있어요. 무슨 띵이 되는 거. 그냥 단순한 띵, many thing 해서 띄워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일 때는 선행사가 여기 보면은 that을 주로 쓰는데 who는 쓰는 경우도 있어. who는 써도 돼. 자, 그렇지만 which는 that으로 바꾸지. 그래서 네가 요청한 모든 걸 안 해줬어. 그런 경우야. 내가 부탁을 했는데 10가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4가지인가 뭐 했나? 몇 개였니? 문제 수된 게. 그렇게 됐는데 일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것에, 관계대명사지. 그 사람이 한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얘기야. 됐지? 이까지만 내용이 정리가 돼. 그러면 지금 봐. 도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받은 도움에 감사하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없어. 이까지만 읽으면 다 나오거든. 중간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학생놈이 열 몇 가지를 질문을 한 거야. 그것도 하나도 14가지 맞네. 하나도 각각의 문제가 연관된 게 아니고 다 독립적인 거야. 그런데 13가지라고 한 개를 못했더니 이놈이 답장이라고 보낸 편지에 불평만 한 거예요. 한 가지 안 한 거에 대해서만 지적질을 한 거지. 그래서 얘가 한 소리 하는 거야. 이 선생님이 되게 인내심이 강한 선생님인데 나는 인내심이 안 강한 선생님이야. 헛소리하면 죽여버리지. 자, 그래서 이런 거야. 나는 이것을 언급하는데 나는 너의 감사의 표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진 너의 사랑, 너에 대한 애정과 우려야. 뭐라는 우려냐면 네가 이상한 놈이 되지 말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호의에 대해서 호의를 부인하는 그런 놈이 되기를. 이거다. 더 굿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명사로 보면 되겠지. 스님이 이걸 얘기했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무슨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더 굿이잖아. 이거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지, 그지? 좋은 일 이런 의미로 추상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더 뷰티풀 아름다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자, 그래서 이거는 대충 빈칸에 들어가는 거. 여기 보면 이제 문장이 나오지. 비록 이것이 보일 거야. 도덕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뭐가 도덕적으로 명백하지? 뭐가 도덕적으로 분명하다는가? 앞에 한 얘기잖아. 좀 도움을 덜 받아도, 그지?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도덕적으로 분명한 일이긴 하지만, 많은 놈들이 집착을 하는 거야. 그들 자신의 뭐뭐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까먹는 거야. 뭐야, 지금 얘가 집착하는 건 안 이루어진 거지. 안 이루어졌다는 거와 관련되는 거야. 아직 내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보자. 그게 재주야? 약함? 두려움? 책임? 책임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말이 안 맞지. 이게 제일 문맥에 맞지. 알겠니? 자,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도 별게 없어. 아주 어려운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서 이 5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쪽에 있는 빈칸을 냅두라고 하는 거는
실력이 괜찮은 아이들조차도 빈칸 4문제를 풀면 그 중에 한두 문제를 틀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굳이 뭐 열심히 그 시간을 다른 데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푸는 게 점수의 전체적인 유지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자. 보통 흐름에 맞춰서 문장을 집어넣을 때나 순서를 맞출 때 보는 게 대명사를 많이 보게 돼. 대명사를 보는 거야. 여기 나오는 생뚱맞은 대명사를,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생뚱맞은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뭔지를 보고 집어넣는 거야. 적어도 그래서 그 명사가 나온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포커스를 쭉 좁힐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지? 명사가 가리킬 만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는 어쩌다 맞는 거고 늘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 순서 문제나 여기까지나 또 앞에 있는 빈칸이나 어려운 얘기가, 빈칸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읽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이야. 그래서 시간 소모가 많기 때문에 뒤로 또 미루라고 한 거야. 자, 일단은 먼저 확실하게 하자. 푸버티를 몰랐겠지, 당연히. 그런데 다행히 여기 있지. 하지만 학년이 조금 더 높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영이야. 그리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파버티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지. 파버티는 뭐야? 하나도 없니? 너희들의 지식이 참 이렇지. 빈곤이다. 이씨 단어들의 빈곤이. 자, 이번 방학 때 2배로 늘리라고 했다. 자, 그러나네, 그지? 그러나 네가 히트라고 할 때는 때린다라고 하지만 거기 적중하다, 그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때때로 이러한 영원한 우정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추측하자. 이 앞에 내용은 뭘까? 그러나가 힌트지. 내용이 바뀌지. 앞에는 뭐 해야 돼? 야, 우정이 좋은 상황이었지. 우정이 계속 잘하다가 잘 지나가. 그러나 이때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의 마지막 위치가 이 글의 바로 앞일 가능성이 있지. 그럼 어디까지야, 거기가? 자, 볼게. 중간에 they know. 설마 1번인 답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알아. 너에 대해서.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다 알겠지. 그리고 많은 first. 최초로 하는 일에 많은 걸 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그지? 곱하기도 같이 하고. 그런 건 아닌가? 자, 어쨌든 학원 등록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처음에 최초로 같이 같은 행동을 초등학교 동창부터 쭉 같이 되는 경우, 그런 애들이 있잖아. 얘들 그래. 얘들 보니까 그래. 너 소위 초등학교인가 알거든. 뒤질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 너는 알게 돼. 네가 공통으로 가진 게 더 적다라는 거. 네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드디어 금이 갔네. 근데 금이 간 건 아니고 조금씩 거리가 생기지, 그지?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 들어가면 맞지. 그지? 많은 걸 같이 하고 좋아하고 공통점도 많고 그랬는데 사춘기를 지나면, 사춘기가 되면은 서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보자. 이것도 보자. 둘, 넷, 여섯, 여덟, 9명 틀렸다. 9명. 맞은 놈이 한 놈인데. 좀 전에 문제. 둘, 넷, 여섯, 7명.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윤빈아 알고 맞췄어? 3번 했는데 맞았다고 체크해줬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그래, 고쳐줄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38번은 보자. 근데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한 게 이런 내용들이 추리하기가 쉬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다고 얘기한 거야. 2017년 거는 2018, 2019보다 조금 쉽다. 이전 게. 선생님이 너희가 타격을 좀 적게 받으라고, 심리적으로. 지금 보자. 요거는 in return. in return이 뭐지? 그냥 글자대로 부르자. in은 어디에서지. return은 뭐야? 돌아가는 길에서 라고 할 수도 있지. 조금 더 확장하자. 리턴이 돌아간다는 거 말고 딴 거 없니? 반납하다. 반납하는 데 있어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쪽일 가능성이 있지, 그지? 상대방이나 또는 반대의 방향으로. 손님은 had duty. duty가 뭐니? 의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듀티가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트나 공항에서 본 걸 기억하면 되지. 오! 그거야. 맞아. 듀티 프리야. 듀티 프리는 무슨 뜻이지? 면세다. 듀티가 세금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세금, 의무, 이런 거야. 국가에 지는 의무 중에 몇 가지가 있지. 우리나라, 3대 국민의 의무, 뭐뭐 있니? 납세 의무, 병역 의무, 교육. 오케이. 교육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지, 그지? 나머지는 권리보다는 의무 쪽이 강조되는데,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야, 역사 시간에 보면 나오잖아. 조세. 당나라 시대 이후에 세 글자로 축약되는 제도 있지. 첫 글자와 끝 글자가 같아. 가운데는 용이야. 세금 제도. 이 무식한 놈들 조용조잖아. 토지세, 인두세, 그리고 진짜 이 동아시아 쪽에 그 고대 그 정권들에서 세금 부여할 때 조개 틀이래. 요즘 너희가 역사를 많이 안 하니까 그래요. 국사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세금, 토지에 대한 세금, 그리고 그 뭐 특산물 바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병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세금 내는 거는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지, 전통적으로. 자, 그런데 세금 그의 호스트는 뭐야? 쇼 호스트 이런 말이지, 그지? 그게 이제 진행자 이런 건데, 진행자처럼 주인처럼 행사를 하는 거야. 거기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전엔 뭘까? 인리턴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거는 뭐야? 손님이 주인한테지. 이전 내용은 뭘까? 주인이 손님한테 내용이 쫙 나오고 마지막이지. 그게 어디냐? 4번. 오케이. 자, 보면 식사는 인간 공동체에, 그리고 차별화된 인간, 동물로부터 차별화된 인간의 징표야. 식사하는 거.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인간이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은 함께 식사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니즈가 가리키는 것도, 그러니까 아까 왜 순서를 맞추고 날 때 대명사를 보라고 하는 게 디스가 돼버리면 없거든. 디스가 비스트를 가리킬 리도 없고, 커뮤니티 단수고, 다이닝을 가리킬 수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대명사도 잘 맞아 떨어지지. 자, 그 다음에 관계가 없는 거. 관계가 없는 문장은 진짜 읽어야 된다. 이상한 게 내용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는 어떤 거냐면, 당연한 얘기가 중간에 삽입이 됐을 때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환경 보존에 얘기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에 관한 얘기를 중간에 집어넣어. 근데 석유화학 제품은 소중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준다.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맞는 얘기라고 넘어가 버린 거야. 문맥을 봐야 되지, 문장 각각의 참값과 거짓값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문장 자체에 내용에 현혹이 되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돼. 지금 뭔 내용이지? 39번의 전체 내용은 어떤 거야? 자동차 쉐어링이지. 자동차 쉐어링인데, 차를 공유하지. 차를 공유하는데, 그 요즘 타다라는 회사, 그 회사가 하는 것이 원래 사업이 자동차 공유거든. 자동차 공유는 불법적이지 않았는데 타다는 불법이라고 지금 돼서 난리가 났지. 근데 써본 사람들 다 편리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법률의 문제야. 법률은 문서가 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 개정이 되려면. 그런데 기술은 발전하고 문제가 있긴 하다. 미국은 좀 편한 점이 성문법이 아니고 판례법 국가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법률이 없진 않아. 법이 있어.
그런 법률들이 성문법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법들을 만들어지거든. 독점방지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해.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굉장히 강력하고 엄한 법률이야.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민사관계나 이런 경우에는 충돌이 나지 않으면 법원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거든. 개입하면서 새로운 사건은 판결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회사가 작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야. 법률에 위반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게 되는 세상이야. 법률 구성이 그런가. 우리나라는 뭐냐면 허가되지 않으면 불법인 게 많아.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거든.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 위에 도로 위에 달리는 거는 허가가 없는 게 없어. 면허 받아야 되지. 운전자도. 자동차도 형식 승인 받아야 되고 안전성 검사 받아야 되고 모든 게 다 해야 되거든. 관련된 것도 모든 거야. 택시는 등록된 택시업체 말고는 자동차로 돈을 받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화물차도 지금 우리가 이거 길거리 돌아다니는 화물차가 다 불법이야. 거의 대부분.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 영업용 트럭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나머지는 자가용,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화물차야. 어느 시점부터 화물차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차 번호판은 비싼 값으로 팔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이 좀 이상한 것들 있지.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쌤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니? 너희 독해 문제에, 나중에 국어 독해 문제에 상식적인 부분들이 나와. 그러니까 좀 알라고. 신문 절대는 안 읽잖아. 살인사건 기사를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살인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사는 읽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적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공유경제라고 하잖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가. 공유할 때 장점이 뭐 있지? 비용이 적게 들고, 남의 거 들고 싶다. 그건 도둑놈이고. 자, 일단 비용이 적게 들고, 소유로 오는 부담이 없어. 선생님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유하지 않거든? 렌트를 해서 쓰거든?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세금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금을 안 내. 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 세금을 내잖아.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이 들고, 자동차를 보유하면 의료보험 요금도 올라가지, 국민연금도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차라리 렌트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싼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차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떡할까? 너희가 소유를 하잖아. 현대자동차 차를 잘 안 바꿔주지. 그러니까 또 벤츠나 BMW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자동차를 대리점 앞에 또는 공장 앞에 갖다 놓고 부수기도 하지. 빨리 리콜을 안 해주니까 열받은가. 며칠 전 어저께 기사에 2억 8천짜리 벤츠를 샀는데 차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바꿔달라고 1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차를 갖고 갔을 때 그래서. 근데 임시로 쓰는 차를 줬는데 그 차 막 덜덜덜거리고 그런데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차를 못 받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니? 이 사람 자기 차 받아서 2억 8천짜리 사서 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차에 막 장식도 하고 뭐 이렇게 했나봐. 뭘 더 했나봐. 그 비용은 보상 어떻게 받고? 그지? 그러니까 소유를 하게 되면 쉽게 버리지 못하잖아. 나는 내 차가 문제 있잖아. 롯데 렌터카에다가 갖고 가라고 할 거야. 나 못하겠으니까. 왜냐하면 차가 완전하게 유지되는 의무를 자동차 렌트 회사에서 갖고 있거든. 선생님이 있는 책무에서 일상적인 있잖아. 차를 청소하거나 기름을 넣거나 소모품을 가는 건 내 책임이지만 차가 내구성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소유에 대한 부담들이나 그런 비용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경제야. 자,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쉐어링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어 등장했고 전 세계 등장해. 자, 공유에 관한 거야.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그게 어디야? 이게 왜 나와? 공유되는 것과 무인 차량은 다르다, 그지? 무인 차량인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틀리는 놈이 어딨니? 두 놈이네, 두 놈. 한 놈은 오늘 결석한 놈이고, 이거 서진인가? 체크가? 이거 준호다, 참. 준호였다. 서진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잖아, 아까. 자, 그래서 좀 내용을, 이거는 천천히 읽다가 갑자기 엉뚱한 대상을 언급하거나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이것도 여섯 놈이다. 요약하는 거는 거꾸로 요약을 해놨잖아.
빈칸만 채워놓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흐름을 보자. 대형 아메리칸 하드웨어 제조업체야. 그리고 초대됐지. 소개해달라고, 도입해달라고 그 제품을 디스트리뷰터 with good reputation in Germany. 자, 미국 큰 회사가, 그지? 제조업체야. 어떤 하드웨어라고 했으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얘기하지. 근데 하드웨어라고 했으니까 뭐냐, 자동차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초대해봐야 돼. 독일로.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인상, 최고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미국 회사는 가장 유망한 젊은 임원을 보낸 거야. 이 프레드 와그너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 애가 독일을 잘한 거야. 자, 그 다음 내용이 쭉 나오겠지? 쭉 했어. 자, 우리가 이제 however 같은 거 나오네, 내용이. He felt that. 그러나 그는 느꼈지.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그리 잘 받아들이지 않은가,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 임원들에 의해서. 비록 독일은, 프레드는 생각을 했지. 그의 문화적인 숙제를 했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의 특정한 실수를 했다. 실수했네. 뭐냐? Did not win any points. 점수를 한 점도 못 땄네. 자, 몇 가지 조크를 했어. It was viewed. 보여진 거야. 이때 if은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것 같다. 조크를 했던 건데 너무, 그러니까 공식적이죠. 그러니까 예의를 격식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주게 되고 하고 전문가답지 못했다. 독일에서. 세팅은 그냥 상황, 환경. 근데 우리가 설정이라는 의미도 쓰지, 그지? 컴퓨터의 설정 세팅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내용은 봐. 우리 중간에 스킵해도 내용은 다 알았지? 자, 누가 정리해보자. 동우야, 어떤 상황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지 말고. 오류까지는 알고 실수했지? 어떤 실수했니? 다 해줬는데, 그 정리도 못하면 어떡하니? 너 안 듣고 있었지? 모니터로, 죽으려고. 자, 누구 정리 한번 해보자. 희사 한번 해보자. 내용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를 문화 차이 때문에 실수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한 게 문화 차이로 인해서 좋은 의도를 한 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거 사업 이야기 할 때 조크를 하면 엿대는 거지, 알겠니? 그런 거지. 그럼 보자. 내려가. 이 스토리는 보여주는데 using in 비즈니스, 사업 상황, 거래 상황에서 뭘 하는 거, 뭘 했어 얘가? 유머잖아. 제스처는 아니고 뭐 손가락이 없겠겠어? 자, 유머지. 그 다음에 여겨지는 거야. 독일에서는 뭐라고? 자, 이 단어를 모르는 거는 가능하던 얘기야. essential은 아니? 본질적인, 중요한 이런 의미야. 중요한, 본질적인. inappropriate는 이때는 appropriate다 사실은. 자, 이게 et로 발음될 때는 동사야. 그 다음에 lit로 발음될 때는 형용사야. appropriate 하면 형용사고 appropriate 하면 동사인데 동사일 때는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는 게 아니고 공금을 유용하다라는 거야. 전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써. 전용한다는 거는 옮겨서 쓰는 거야. 교육 예산을 국방 예산으로 전용하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유용하다는 거는 공금을 유용하는 거니까 돈을 훔친다는 뜻이야. 딴 사람 돈을 내가 써버린다는 의미로 나쁜 뜻으로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부적절한 이제 in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할 때는 그래서 적절한. 그 다음에 useful은 쓸모가 있는 거고, first name 그러면 함부로 이거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꼭 낙찰.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네 문제인가? 6문제지. 순서 보자. 순서 맞추는 것도 원래 아까 집어넣는 것처럼
대명사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초반 부분하고 끝 부분을 봐서 서로 연결되는 대명사하고 이런 걸 연결하면 아주 쉽게 되는데 늘 되는 게 아니라서 더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능친 고3 중에 이대 부고 다니는 녀석은 빈칸도 잘 풀어. 순서 맞추는 문제는 두 문제 중에 꼭 한 문제, 이게 두 문제밖에 없는데 다 틀리는가. 굉장히 순서 맞추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 자, 일단 보자. 협상에서 종종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 쟁점이라고 하자. 여기서는 쟁점. 문제거리.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가 do not care about. 신경 안 쓰는 거야. 협상할 때 나는 신경 안 써. 하지만, 다른 쪽은 신경을 쓰는가? 매우. 내가 돈이 많아서, 나는 가격은 신경 안 쓰는데 그 사람이 신경 쓰는 거는 뭐냐 하면, 난 비싸게 불러도 살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언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 그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내가 걱정하는 모든 걸 상대방이 걱정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사실관계의 파악이다. 나중에 너희가 글을 읽기도 하고 행동을 할 것도 하고 논술을 알기도 하고 국어 지문을 분석할 때도 첫 번째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야. 우리가 있잖아. 갈등이 있을 때 무슨 해결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 첫 번째 해야 될 방법이. 기계적으로 대화가 좋다. 대화가 좋은데, 대화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지? 누가 뭘 어쨌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결국에 결론이 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왜 너희들 도덕적 딜레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그지?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 진짜로 도덕적 딜레마가 인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건 뭐야? 내가 하는 A라는 일을 미뤘을 때 문제가 없다면 딜레마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이런 걸 자세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야. 그 지문도 마찬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상충되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일단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는 협상 상황이야. 협상 상황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과 상대방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 이런 이슈들이지. 자, 첫 번째, now you are in a position이야. 너는 입장에 있어. give her something. 야, 이거야. her가 나왔지. 이게 누구냐? 지금 현재 첫 문장에서 나왔던 인칭 대명사는 뭐였어? you밖에 없었잖아. 그지? you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뒤에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번이 맨 앞에 온 걸 지우는 거야. 됐지? 두 번째, 비슷하게 내 집을 살 때 갑자기 내가 집 사? 그럴 수도 있지. 자, 비슷하게 나는 디스커버드. 난 알았어. 판매자가 매우 가능한 빠르게. 그래서 나는 agree to close 1 month earlier. 원래 제시했던 것보다 한 달 빠르고, 그리고 판매자는 가격을 낮추고. 됐지? 자, 그런데 이거 보자. 이거는 좀 그렇지 않니? 갑자기 집 사는 얘기가 좀 너무 빠르게 나오지 않니, 지금? 예를 들어 너는 신경을 안 써. 네가 스타트, 너의 일을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유사하게인데 앞에는 어떠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거든. 지금 집 사는 사례가 갑자기 나오니까 얘도 사실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일단 날려야 돼. 그러면 보기는 2개밖에 안 남게 돼 있어. 자, 그러면 C가 맞는지 보자. 네가 일을 시작해. 6월이나 7월에. 그러나 네가 너의 지금 채용하려는 그쪽 사장은 강력하게 서놓은 거야. 네가 빨리 시작하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잖아. 월급 올려줘야지. 그래서 중요한 정보야. 그런데 요거
중요한 문법 사항이 있다. 요거 보자. 이게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해? 문법적으로 왜 중요해? 내신 때는 이런 거 알아야 돼. 왜 중요할까? 인포메이션은 말해도 괜찮아. 주원아, 틀려도 괜찮아. 말해주는 게 좋아. 나 이 수업하고 나면 목 아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해봐. 안 들려, 이씨.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거는 좋은 정보이긴 한데. 자, 인포메이션은 불가산 명사다. 자, 어드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바이스하고 인포메이션은 a piece of라고 쓰게 돼. 그래서 알아두라고. 정보는 개수가 없다. 자, 그러면 보자. 너는 허네? 허가 누군지 이제 나올 만하네? 너의 보스가 허겠네. 그지?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줄 수 있지. 그리고 뭔가를 받을 수 있어. in return. 네가 한 달 일찍 시작하고 더 보너스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요. 그러니까 C하고 A가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이런 정도면 좀 쉬운 편이야. 그래도 내용 맞추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놈이나 틀렸지. 죽는다. 쉬운 건 맞춰야 돼. 자, 카네기다. 36번은 독해가 아주 쉬운, 그러니까 에피소드형 내용이잖아.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그런데 몇 놈 틀렸어. 네 놈이야.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죽는다. 자, 카네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선생님도 친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미국의 부자야. 철강 뭐 이런 것들의 부자였던 모양인데. 그래서 카네기 성공담? 성공록? 뭐 이런 게 있어. 그 책도 있고 그래. 인생론? 나는 그런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자,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뭐 위대한 20세기 사업가.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저 트럼프도 유명한 부동산쟁이였지. 그지?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하나지.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는 한때 어느 날 들었어. 그의 누이가 불평을 하는가. 두 아들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뭘까? 그 아이에 대한 불평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게 제일 자연스럽지.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해결책. 오케이. 그래야 되겠지. 자, 일단 보자. Within days, he received warm grace. 자, 그런데 봐봐. he야? he가 누구냐? sister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럼 카네기가 받았다? 갑자기 감사 편지를? 갑자기? 별한가? 이상하지? 그러면 A는 아니네? 자, 그 다음에 they는 누구야? 그러면 도대체 they면 아니 어쩌면 이 둘일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이 둘인지 그들은 away, 그러니까 아들일 수도 있고 이 두 명일 수도 있으니까 보잔 말이야. 대학에 있었네. 그러면 아들들이네, 그지? 아들들이 대학에 있는데 레얼리는 스캐슬리나 하들리, 뭐냐 스펠이 틀렸다. 하들리나 또 뭐니? 또 비슷한 거 뭐 얘기 좀 해봐. 하들리 말고 거의 뭐 많다. little, seldom 이런 것들이 같은 뜻이다. 자, 거의 뭐뭐 못한 거야. 답시나 안 해. 그녀의 편지에. 이게 20세기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 대학 다닐 때도 핸드폰이 없었지, 당연히. 전화가, 기숙사는 전화가 받는 전화 한 대 있어, 1층에. 그리고 거는 전화는 공중전화야. 그래서 항상 동전을 바꿔놨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잠깐. 잡담을 잠깐. 그래서 편지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도 왔다 갔다 했어. 자, 이 내용이 아까 상황이겠지. 자, 그래서 카네기가 말했지. 해결책이 왔네. 그녀에게 뭐라고 했어?
지가 편지를 쓴다면 그는 바로 답신을 받을 거라고 했지. 아직 답신을 안 받았는데 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B 다음에 C가 되고 C 다음에 A가 되는 게 순서가 맞지. 내용 어떤 거야? 기억나는 사람 없어? 카네기에 뭐라고 편지 썼습니까? 이런 씨. 자, 편지에다 이렇게 쓴 거야. 내가 $100짜리 수표를 넣어서 보낸다. 뭐 잘 써라 뭐 이렇게 따뜻한 내용을 보낸 거야. 그렇지만 수표를 안 넣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답장이 바로 왔대잖아. 며칠 안에. 저기 감사하고 뭐 저거 안부 묻고 마지막에 본론이 나오지. 근데 수표가 없었어요. 라고 답장을 금방 받았지.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항상 줄 걸 갖고 있어야 돼. 미끼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야. 치사한 거지, 세상 사는 게. 자, 이제 네 문제 남았지. 자, 이제 빈칸을 보자. 빈칸 여기 빈칸 두 문제였니? 빈칸 네 문제 아니니? 됐고 가르치는 대상 그렇지. 자, 31번 봅시다. 31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드라이하게 가자. 작은 마을에서 똑같은 워크맨 뭐 장인 정도나 뭐 일꾼이라고 하자. 또 의자와 문을 만들어 테이블 그리고 종종 똑같은 사람이 집까지 지어. 물론 불가능해. 어떤 사람이 이거는 직종을 얘기해. 직종인데 나중에 트레이드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는 뭐냐면 뭐 요즘마다 하면 일종의 길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그 저기 게임에서 쓰는 말로 밖에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 북유럽 쪽에는 길드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대장장이, 그지? 그리고 또 뭐 저기 뭐랄까 그 뭐 조각가, 뭐 이런 석공 이런 식으로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가지고 있었지. 그런 길드 정도 이런 것들일 때 요게 바로 그 업종이라고 해당되는 말로 사용이 돼. 자, 한 사람이 많은 일에 대해서 to be skilled 숙련되는가, 그지? 그런 건 불가능한가? 대도시에서 그러면 보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업종에 대해서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자, 하나의 트레이드가 혼자서 is enough to support a man. 한 명을 채용할 수는 있겠네, 그지? 그렇지만 하나보다 작은, 지금 보자. 하나의 업종 혼자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이거는 이러네. 자, manipulate make 대해서 on each trade. 각각에 대해서 one trade alone. 훨씬 더 적어. 자, 그러니까 한 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도시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대도시는 수요가 많잖아, 그지? 그 사람들의 수요가 직종의 일부 사람들한테만 되는 거야. 위에는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도시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겠지. 그런 의미들이 진행되는 거야. 쭉 가서.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한 숙련된 일꾼들은 단순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did result in more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거. 자, 우리가 이거는 내용을 읽어보면, 예를 읽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이거야. 농촌 그리고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자. 농촌에서 한 사람의 목수가 의자에서 집까지 만든다고 하잖아. 도시는 어떠니? 우리가 보통 그냥 이 도시에서 집을 하나 건설한다면 혼자서 되니?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나뉘어져 있지. 이걸 뭐라고 하니?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해서 한꺼번에 모으게 돼. 이걸 뭐라고 하니? 분업이지.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여성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 남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그지? 뭐냐면 신발을 끼우고 다른 사람은 또 그걸 자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재봉질을 하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분업이지. 그게 분업의 다른 말은 전문화로 들어가겠지. 그지? 자, 틀린 거는 이해해. 근데 이게 내용을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 대비하면서. 32번은 보자. 빈칸 문제는 사실은 빈칸 문제의 요령이라는 게 별 게 없어. 빈칸 문제는 마지막 부분을 빈칸이 있으면 윗부분을 반드시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중간에 반전되는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거는 똑같잖아. 앞에 글 읽을 때나. 그지? 그래서 뭐에 관한 내용인지 중간에 반전이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으면 이게 요약, 정리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요걸 읽으면 직전을 읽고 위에 읽고 이렇게 대칭해서 읽거나 바로 윗부분은 전후 부분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가운데에 이거는 이제 다 끝부분이긴 한데 중간에 있으면 역시 앞뒤 부분을 읽어야 돼. 그런데 독해는 정형화된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 제일 좋은 거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추론이다. 그래서 내용을 앞쪽에서 몇 문장 읽어서 정리한 다음에 전체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 연습들을 자꾸 시킬 거야. 그래서 다음 시험 치고 나잖아. 그럼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보고 와. 내용을. 알겠지? 자, 32번 보자. 40억 년 전에 분자가 합쳐졌지. 그래서 세포들을 형성했어. 20억 년 후에 세포가 합쳐. 그리고 보다 복잡한 셀이래. 세포가 되고. 그런 다음에 또 10억 년이 흘러 이러한 것들이 보다 복잡한 셀들이 결합을 해서 이게 다세포 유기체를 만드는 거야. 이미 아메바가 벗어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진화했어. 왜냐하면 참가하는 개별적인 것들이 전파하는 거야. 그들의 유전자를 물질을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해서. 핵심은 함께 일한다는 거지. 아까는 분업 얘기했는데 지금은 공동적인 작업을 얘기하는 얘기야. 자, 이까지지. 자, 패스트보다 쭉 앞으로 가면 또 뭔 내용이 나올까? 또 10억 년이 흐르면 아까 뭐였어? 복잡한 유기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가 탄생할까? 그 다음 단계는 기어다니는 동물들 뭐 이런 것들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자, 개미나 늑대나 집단으로 있는 무리로 있는 개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 어떤 단일한 개미나 울프가 결코 할 수 없는 걸 하는가. 이 뭔 내용이 결국에 뭐야? 마지막 문장 앞부분에 읽으면은 혼자서 못한다고 했으니까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아? 협력. 오케이. 협력 얘기가 나오는가? 협력함으로써. 그래서 답은 1번이겠지. 이제 두 문제 남았네. 선생님도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잔소리하고 뭐 설교하고 따는 이제 조금 늦었다만 2시간 반이면 어지간하면 다 하겠다. 천천히 세밀하게 해도. 자, 33번 보자. 33번이 정말 어렵다. 너희들 현재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어.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이거 보자. 34번. 자, 이거는 쉽다. 질문으로 나온 문장도 주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할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관심을 끌기 때문이야. 너는 아느냐? 네가 실제로 생각하는가? 이미지로. 글자가 아니고. 끝났지. 그럼 뭐야?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이미지다. 답이 바로 나오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는 위에 답인 경우가 많을 뿐이지만 100%는 아니니까 읽고 중간에 반전되는 거 확인하고 마지막을 읽는 거는 항상 그대로 유지해. 모든 글에서. 자, 보면 너는 종종 기억을 하지.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하지만 그의 이름을 머릿속에 글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말에 자, 1번은 뭐냐?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1번 쓴 사람 꽤 많지? 틀린 사람 중에 1번 쓴 사람 손 들어봐. 많을 것 같았다. 근데 행동과 말은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야. 행동도 사진일 수 있고, 그지? 그렇긴 하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왜 능서불택필이라는 한자 말이 있어. 글이 능한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일꾼이 연장타단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이거는 뭐야? 근본수 보고 판단하지 말라지.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더 펜. 자,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어. 일단 참 명사야. 그러니까 아까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 더 펜은 펜이 의미하는 문. 그지? 글의 힘. 그리고 폭력. 이런 의미지. 자, 이거는 해당이 없고,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자, 왜 34번 보자. 둘, 넷, 여섯, 8명이 틀렸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전원이 틀렸다는 얘기네. 맞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이거 저 서진이고, 결석한 준호가 맞았다는 거지. 자, 해보자. 광고하고 맵메이킹, 지도를 만드는 것이 공통점이 뭐냐는 거야. 그러면 광고일 때는, 광고는 뭐 하는 거야? 왜? 너 맞았니? 유일한 맞은 게 너구나. 자, 쌤 미안하다. 개수 잘못 썼어. 개수가 명수. 자, 광고는 어떤 걸 주로 하지? 광고는? 선전하잖아. 알리잖아. 뭘 알리디, 보통? 물건 아는데, 물건을 막 하잖아. 물건 어떤 식으로 알리니? 좋다고 알리잖아. 그러면 뭘 가리지? 나쁜 점을 가리지. 자, 지도는 어떤 거야? 우리 지도 보면 길 알려주지. 지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니? 길밖에 없는 게 아니지, 그지? 건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나? 그 면에서 광고도 모든 얘기를 다 안 하지. 지도도. 지도는 광고의 의도와 지도의 의도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점은 강조할 걸 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같은 거야. 우리가 지도를 할 때 표시할 때 우리 집을 지도에 표시하지는 않지. 그지? 하지만, 동도중, 아현중, 여기 아무도 나온 적이 없는 여기 무슨 초등학교니? 복내. 이런 데는 나타내야지. 너 복내 아니잖아. 너 소희 아니니? 증언이 있었어. 너 소희라고. 지호가 얘기했는데 동규. 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그러는 거야. 이 내용을 읽고 그걸 추론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 자, 보자. 대충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가장 좋은 답은 그것이 그들의 공유된 필요는 전달할까? Limited version of truth. 진실의 제한된 버전인가? 진실을 다하지 않고 제한해서 준다라는 면에서 공통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지도에서 중요한 건 나타내고 다른 건 생략한다. 광고에서 장점만 살려주고 단점은 숨긴다. 이까지 이어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쌤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보자. 광고는 이미지를 만들어내 호소하는 거야. 매력적으로 호소하고. 그리고 지도는 제시해야 되는 거야. 이미지를 명백하지만. 하지만 neither can meet its goal. 둘 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자, 뭐였지? 아까 공통점은 숨긴다 그랬지?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는 숨기지 않으면 역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숨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숨기지 않는 거 뭐야? 다 보여주는 걸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야. 광고는 깨지고 지도는 뭐가 돼? 엉망이야, 엉망이. 어떻게 지도에 모든 걸 다 표시하면 지도에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길을 찾을 때, 그지? 두드러진 건물 그것만 확인하면 될 걸, 정오집 지나서 지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길을 찾기가 더 힘들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점이지, 이것도. 지금 보자. 얘가 3점이고, 밑에 거도 3점이고,
3점, 3점, 3점. 2번은 빈칸 다 틀리면 무조건 90점이 2등급이네. 그지? 88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였다. 빈칸이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빈칸에 평소보다 한 1점 내지 2점 정도 더 많은 비중이거든. 그래서 좀 선생님이 일단은 모의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적어도 웬만하면 80점대 좀 안정돼서 나오는 시점이 되면 연습이 좀 됐다 싶으면은 그때는 유형별로 공략을 예전에 하던 걸 다시 돌아갈게. 지금은 모의고사 적응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유형 준비하던 걸 잠깐 멈춘 거거든. 문법이 끝나든가 문법이나 지금 우리가 주중 수업에서 문법 같은 것들이 정돈이 되면 다시 또 그쪽 시간을 활용해서 유형을 건드릴 수는 있거든. 적어도 이것저것도 안 되면 선생님이 일요일 수업이라도 해서라도 유형 수업을 한번 해볼게.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혜진쌤 도움을 못 받으니까 당분 방학 동안은 쌤이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너희가 주중에 만약에 이럴 수는 있다. 주중에 좀 이른 시간에 너희가 수업 전이나 이렇게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그때라도 해서 필요한 건 더 하자. 알겠니? 이번밖에 시간이 없다. 개학하면 무조건 내신이야. 방학 때 모의고사 연습. 개학하면은 내신 이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도 쉴 수가 없어. 그냥 내신 준비해야 돼. 양이 굉장히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이번 3월 정도까지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받을게. 지금 주원이는 추가 수업으로 저걸 아예 어법을 요청했어. 그래서 어법 수업을 한 번 더 하겠고, 그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해. 근데 지금 만약에 저거는 있지. 지금 독해를 끊어서 읽는 독해를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안 되면 시간을 만들어서 추가로 해서 이번 방학 때 어떻게든지 그런저런 것들 모자라는 건 해야 된다. 알겠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